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들어온 새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생방송 실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방송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롱님 수고 많습니다. 강다윈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강민도님 반갑습니다. 가족들 행복하세요. 예, 벌써 이 방송 시작도 되기 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가 난 것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었다가 대좌 출신이고 장군 출신이었죠. 처음에 대좌로 판문점에 나와 있던 북한 측 수석 대표로 나와 있던 이성권. 그 이후에 조평통 위원장 김용철의 수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용철도 판문점 북측 수석 대표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철의 수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된 지 이제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다가 외무성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이 외무상, 이거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북한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가도 외무상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장관들 모두가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군대에 있었다고 해서 외무상 못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 문제에서는 무리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무상 이선권이 바로 김여정 담화문이 나오고 나서 재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담화문도 김여정 담화문하고 그 내용이나 그리고 글자 숫자나 간략하기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6월 22일 날 김여정이 짧은 담화문, 저는 지금까지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서 이렇게 짧고 간략한 메시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A4 용지 한 장, 두 장 정도는 되었던 김여정의 담화문이 이렇게 간략했는데 우리 외무성은 김여정 담화문을 먼저 저희가 읽어드리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태몽하는 쪽으로 태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우에는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김여정은 단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꿈 해몽을 잘못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되니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선권의 담화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외무성은 당중앙위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위협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아까운 시간을 호비하면서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22일 김여정 담화문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면서 김여정이 미국 면전에 일격을 가했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아마 김여정이 이런 담화문을 밝혔기 때문에 곧이어 김영철이나 즉 조선노동당을 대표하고 있는 대미 대남 담당 총괄 책임자인 김영철, 이건 조선노동당을 대표해서 할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이죠. 통일전선 사업부장이면서 당주안의 비서인 김영철, 아니면 이선권, 외무상 이선권이 담화문이 아마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3일
이성건 외무상이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이렇게 짤막한 그 담화문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바로 명확한 이 이성건 외무상은 실무부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때 통전부 사람들도 갔지만 기본적으로 이수옥을 비롯한 최선희 제1부상이 주 회담 당사자로 하노이 회담에 김정은을 수행했던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파탄되자 김용철이나 외무상 이수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선희 제1부상이 나와서 김정은의 위중, 김정은의 뜻을 기자들에게 새벽에 발표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외무부는, 즉 북한의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와 대화의 상대가 바로 외무성인 것입니다. 이성건이 여기에 대화의장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건과 송김 대표는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여정이 바로 송김 대표의 대북 담당 특별대표죠. 이 송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송김 대표도 유엔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나 외교적으로 북한의 해법을 찾겠다. 즉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 그러나 유엔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국에 와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왜 미국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상대로 반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송김 대표보다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즉 김정은 집무실을 대변하는 대변인과 같은, 즉 김정은 대리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김 대표를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이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북한 대화 제의에 또 호응해 올 것은 흥미로운 신호를 보낸 데 대한 그 반박으로 김여정이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자기는 송김 대표하고는 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것을 보여주듯이 이성건 외무상,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면서 외무상입니다. 상당히 권력이 높죠. 서열상으로는 김여정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김여정은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 중에서도 강등됐지만,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그것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외무상,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성건의 태도만 보더라도 김여정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김여정이 당 제1비서, 즉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당 제1비서, 이 자리에 아마 김여정을 앉히려고 아니면 내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김여정을 당 제1비서로 시키기 위한 그 수순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여정 외에는 당 제1비서, 즉 김정은을 대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이번에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학교 교수, 러시아하고 북한 담당 전문가인, 북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랑코프 교수, 저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만 이 랑코프 교수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중병에 걸리던가 아니면 정말 유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렇지 않고서는 권력을 절대로 분산하지 않는다. 특히 독재자, 1인 독재의 권력을 분산하지 않는 것이 북한이다. 지금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당 제1비서, 즉 총비서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는, 신설하자고 그 누가 제의했다면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나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정은이 중병에 걸렸던가 아니면 유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 제1비서, 즉 총비서를 대리할 수 있는 1비서 자리를 신설했다는 것이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의 이 기고문인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김정은, 김여정 뒤를 이어 외무성 이선건 담화까지 발표하는 것을 봐서는 대못을 박아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김여정이 못을 박았다면 거기에 망치질을 한 번 더 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을 절대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무의미한 대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이미 8차 당대 때 천명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제재 따위는 관심도 없다. 오히려 핵 군축 회담,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군축 회담에는 나가겠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북한의 비핵화, 우리의 비핵화 같은 이런 회담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렸던 것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제재 따위는 관심도 없다. 그것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무시해버리고 너희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고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여정의 담화문이고 이성건의 담화문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시당한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만 말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거나 평화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이 호응을 해주고 함께 풀어가야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있지만 말로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해 나가갔다고 한다고 해서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은 3살 난 어린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태도를 변하지 않는 한 이것은 김정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에 경고한다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말을 이춘희 아나운서가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 읽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코 절대로 다시는 미국의 제재나 그리고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자강의 길을 가면서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겠다. 이 말은 이미 전에 벌써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직접 한 말을 이춘희 아나운서가 조선중앙TV에 나와서 공개한 것입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을 두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짓밟듯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드러난 것이 바로 김여정이고 김용철이고 이성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평화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이 도발을 했을 때 강력하게 응징하고 도발을 하게 된다면 지구상에서 이 북조선이라는 즉 북한이라는 지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위종자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